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하반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좀 관심 종목 혹은 트레이딩 할 종목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시장에서 보면 두 가지의 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바라볼 때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과 이제 테크니컬한 기술적 분석자들의 어떤 의견들이 좀 다르긴 한데요. 사실 어디 하나를 이렇게 배척하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럴 수는 없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 차트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트 기술적 분석자들, 를 좀 낮춰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차트쟁이다. 그리고 이제 TV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는 차트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차트 보는 것을 상당히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제 후배라든지 지인들이 해외 이제 헤지펀드나 어떤 운용사에 취직을 할 때 사실 어떤 기본적 분석에 의한 것들은 사실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차트로 추세를 설명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실제로 차트 추세선을 그어보라고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이야기해보라고 면접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직이 되고 업무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도 처음에 이제 차트를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보면 차트로서 주가를 설명하는 쪽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한국은 이상하게 차트라든지 기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낮게 보는 이런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무언가 하나에 치우치기보다는 이런 거겠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이 상승하는 그 현재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해하는 것들로 이제 좀 같이 좀 이렇게 상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S&P 500을 좀 놓고 보면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최근에 좀 있더라고요. 이 보면 예전에는 이 S&P 500이 이쪽이 월간이고 주간, 일간 차트인데요. 이 월간 차트에서 보면 이 헤드앤숄더의 느낌에서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쪽이 있었고요. 기술적 분석가들. 근데 최근에 이렇게 툭 하고서 신고가를 툭 내버리고 나니까 이제 다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이런 메가톤 모양의 어떤 차트 패턴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차트 패턴이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이 이렇게 위아래 움직일 때 이런 바닥권에서 나오면 위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 이 위에서 나오면 아래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변동성이 극에 달할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메가톤 패턴이 메가폰 패턴이 과거 역사의 한 부분에서 항상 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 그랬던 적은 없는데요. 지금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이 패턴을 메가폰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패턴에서 이렇게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은 이 정도를 잘라서, 아무튼 여기까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한번 꺾이었을 때 이 목선이라든지 이 라인 부분을 빼고 나서부터
아주 큰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술적인 분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는 보조지표에서는 일단은 아주 좀 과한 과매수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반기 시장은 좋을 거라는 예측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9월 지나서부터 한 12월까지는 하반기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이 이야기에 이제 가장 이제 바닥에 깔린 건 뭐냐면 7월과 9월에 금리 인하를 한 번씩 25bp를 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월에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GDP 2분기 GDP가 좀 안 좋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혼란들 이런 이야기로서 7월과 9월에 두 번 정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 힘으로 하반기가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뒷부분 하반기가 좋을 것이다 라는 쪽에 좀 저는 일단은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공감하는 편이고 최근에 우리 시장을 좀 보면 최근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산책하는 주인이 있고 이 주인이 목줄을 한 개가 있고 이거를 한번 설명드렸던 게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이죠. 이 변동성이 좀 이렇게 심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가 파생 시장에서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뭐냐면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산책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 목줄에 묶여 있는 강아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잡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여기서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오늘로서 좀 옵션 만기가 좀 지나고 해서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주인의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파생 시장에서의 변동성 이것만 좀 줄어들더라도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S&P 500이 어제 잠깐 좀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S&P 500이 장중에 한 3,000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밀리는 듯한 이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분석가들의 이야기로는 최근에 갭을 띄었던 이 자리 있잖아요. 이 갭 자리를 하회하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런 좀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를 좀 돌아가서 보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라인이 요 라인이었습니다. 2075포인트였는데요. 이것을 깨고 바로 3일째 되는 날 바로 회복했다라는 것 이것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내일 정도까지라도 혹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도 2075를 지키는지를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지킨다면 저는 뭐 괜찮다라는 일단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일단 결론을 얘기해 보면 일단 이런 겁니다. 미국 시장이 앞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의 어떤 무언가가 있겠죠. 뭐 한국 시장이
저는 한국 시장을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기조가 좀 계속 간다면 신흥국 시장, 특히 한국 시장 가장 많이 빠져있던 한국 시장이 안 좋을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어제였네, 오늘 어떤 그 주식 방송을 보니까 좀 잘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긴 했습니다. 현업에 있을 때는. 그 뭐냐면, PBR을 설명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PBR이 지금 뭐 0.8에서 0.9 사이다. 뭐 이런 이게 한국 코스피의 깨지기 힘든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를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 이 PBR이란 것을 뼈무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뼈무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뼈무게 이하로, 다이어트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코스피도 이 뼈무게가 PBR 0.89배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하로는 코스피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이 그 언저리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더 이상 빠질래야 빠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2분기, 3분기 때 실적들은 죄다 돌아 나가고,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조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간다면 한국 시장에는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거품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품이 해소되는 데까지 한 평균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을 다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뼈무게 정도의 근처에 한국 증시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부터는 다이어트를 엄청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을 찌울지, 어떻게 운동할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1900, 2000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한국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이어트를 끝까지 했고 뼈 무게까지 남았는데, 다행히도 2분기, 3분기 때 글로벌 어떤 상황들과 실적들이 괜찮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도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상승하고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라고 보면,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 한국 시장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 한국 시장은 하락하거나 횡보하거나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시장이 하반기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메가폰 패턴의 좀 불안한 모습도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그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인데요. 일단 만약에 미국 시장이 횡보라든지 상승으로 이 기조가 꺾이지 않는다면 한국 시장은 저는 이쪽에 놓여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특히 상승 쪽이 좀 더 힘을 받을 거 아닌가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러한 기조가 보인다면 저는 1차적으로 우리 시장이 2370 정도까지는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2370 정도까지를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직은 생각이 바뀌지만, 일단 만약에 시장이 돌아 나간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2370까지는 한번 만나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2016년, 17년까지 이렇게 왔던 코스피가 훅 빠졌죠. 2018년에. 그리고 2019년도에 한번 왔다가 다시 왔다가 요 정도에 와 있는 거거든요. 요 언저리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 보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바닥에 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시장이 깨끗하게 선명하게 어떤 추세를 만들기 전에는 주도주가 누구지라는 생각이에요. 주도주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도주가.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수와 좀 다르게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업종들이. 근데 만약에 시장이 돌아 나갈 때 이 여기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지에 대한 것,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태까지 상승하고 있던 애들이 더 상승할지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주식이 막 하락해서 이 역배열에 있는 주식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마찬가지로 실적은 매우 미래에 좋은데 좋고 주가 역시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관심은 둘 다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쪽이 훨씬 더 많은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겠죠. 수익을. 근데 여기서 이제 나뉘는 것이 뭐냐면 장기 혹은 중기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과 좀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실적을 조금 이렇게 길게 패턴이 긴 분들은 이쪽의 주식들이 오히려 좀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대 수익을 높게 해서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것. 근데 뭐 스윙이라든지 어떤 단기 매매자들은 여전히 실적도 좋고 추세도 살아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관심 종목, 둘 다 관심 종목이지만 어떤 매매 패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어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주간 차트로 한번 우리 시장을 좀 봐볼게요. 주간 차트로 우리 시장을 이렇게 보면 이 검정색과 빨간색 선이 있잖아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검정색 선은 일간 차트로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빨간색 선은 5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파란색은 그냥 주가를 그냥 선으로 연결한 것이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빨간색과 파란색 선을 보는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인 상태가 이런 것이죠. 검은색 선이 이렇게 보통 주식들이 실제로 막 치고 가고 트레이딩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200일 이동평균선 검은색 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들어 올라갈 때, 빨간색 선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가 정배열이 되고 이렇게 가는 이 순간, 주가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주가는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기 이평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고 나서 한 번에 손바뀜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 실제로 트레이딩에 혹은 매매에 가담하는 경우가 사실 시간도 가장 단축되고 가장 좀 안전한 이런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엊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 가장 많이 하락할 때, 하락하고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특히 요 첫 번째 상승은 수급이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오히려 수급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요때 첫 파동은 개인 투자자들과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진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시가총액이 큰 것들은.
그러니까 요 구간이 바로 그 20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일단 보면 우리 시장은 지금 어때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 우리 시장이 좋아지려면 적어도 한두어 달의 시간은 좀 필요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배열인 애들을 좀 보면 뭐 자동차라든지 이게 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정배열이 된 상태죠. 정배열이 된 상태. 그쵸? 이 정배열만 보는 겁니다. 뚫어지게. 뭐 IT 쪽도 정배열이 될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쪽도 일단은 정배열로 다시 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나갈,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될 이런 애들이 좀 있고, 뭐 증권주도 계속 정배열로 유지하고 있고, 경기소비재도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아직은 정배열이고, 뭐 소프트웨어, 운송 이런 쪽이 현재는 정배열이고, 나머지 뭐 건설, 기계장비, 뭐 에너지화학 다 역배열의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여행 레저도 지금은 조금 위태위태하고요. 철강, 바이오, 화장품 다 바닥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역배열에서 주도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야지만 역배열인 코스피도 같이 풀린다라고 보거든요. 역시 그 중에는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한번 시장 정리를 해보면 현재는 우리 시장이 역배열에 있는 게 맞죠. 역배열에 있는 게 맞는데요. 미국 증시만 큰 탈 없이 좀 이렇게 가주면 분명히 이 역배열은 풀릴 거라고 보고요. 이 풀리는 시기가 지금의 이 느낌으로 보면 한두 달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 한두 달 동안의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한두 달 이후부터 실적과 함께 주가 역시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이 보면 테크윙도 조금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테크윙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라 회원분들에게는 조금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얘도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 오늘 좀 괜찮게 봤던 종목들이 테크윙, 뭐 일단 고영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특히 테스도 괜찮더라고요. 특히 테스가 테크윙 괜찮게 봤고, 그 다음에 TCK도 다시 이제 멋진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첨보라든지 더좀비 지원도 다시 어떤 새로운 어떤 파동이 만들어지는 이런 초입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고르라면 더좀비 지원, TCK, 테스, 테크윙 정도 주간 차트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조금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뭐 실적은 좋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이 만기를 지났고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7월, 9월의 금리 인하, 그리고 S&P 500이 꺾이지 않는다면 꺾이는지의 어떤 여부도 좀 보면서 시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분들이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매도를 좀 끊어서도 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좀 이렇게 나누면 어떠냐, 장기 종목과 중기 혹은 단기 종목을
좀 나눠서 이야기해보는 것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저의 입장은 장기는 월간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는 주간 차트, 중기는 주간 차트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단기는 일간 차트, 요렇게 해서 그냥 딱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승 중에 있고 뭐 있는 종목을 중기와 단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뭐 좋다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매수 매도도 할 수 있으면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정배열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풀릴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때는 아예 장기로 건들지 않는다든지, 건든다면 단기로 조금씩 아주 하루 이틀 혹은 2, 3일 정도만 딱딱딱 매매하고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봐요. 왜냐면 추세가 없는데 중기로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는 보조지표들이 상당히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를 보고 한다는 것이. 왜냐면 보통 보조지표들을, 추세지표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 보조지표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것은 200일 이평선 위에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을 때 주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요때 수익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상승장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지금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는 것이 한 몇 달 걸릴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런 시장이 올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 장기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중기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만큼씩 단기로 혹은 스윙으로 매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시장만 돌아서면 다 상관없다라고 봐요. 시장만 돌아서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뭘 해도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조심스러운 어떤 이야기를 해봤고요. 근데 어떤 이렇게 예측이나 예상을 하는 것과 실제로 시장을 믿고 시장이 움직이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시장이 가다가 꺾이면 이 시장을 저는 믿습니다. 시장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나의 의견은 틀리다 라고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하반기에 좋게 보지만 만약에 뭐 7월 9월에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하고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까지 같이 들어간다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그렇게 2번 정도 하면 우리 시장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시장은 실적을 압도하는 어떤 유동성의 장세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실적보다 유동성 장세가 훨씬 강했거든요. 돈이 훨씬 더 주가에 민첩하게 움직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도 돈이 풀리면 쭉 종목들이 쭉 떠올랐던 이런 모습들이 많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일단 보고 있고요. 시장이 조금이라도 이제 자세를 잡으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방송에서 이제는 실제로 종목 이야기들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뭐 누가 봐도 역배열이고 좋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카페에다가 좀 언급을 좀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